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시훈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슷해 보이는 세 표현 happy for, happy with, happy about 이 세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쓰임이 꽤 많이 다른데요. 우선 be happy for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 happy for 뒤에는요.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이 잘 돼서 나도 기뻐 라고 함께 기쁨을 나눌 때 같이 기뻐해 줄 때 쓰는 게 happy for입니다. 아래 예문 한번 같이 볼게요.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For you. 너를 위해 행복하다가 아니라 너의 좋은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도 좋아 라는 뜻으로 쓰일 때 be happy for를 써주게 됩니다. I'm happy for you. 또 한번 들어볼게요. I'm happy for you. 마지막입니다. I'm happy for you. 이제 다음은 be happy with입니다. be happy with 다음에는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꼭 사람이 나오진 않아도 돼요. 어떤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의 상태나 존재에 대해서 현재 내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쓸 때 be happy with를 써서 만족감을 표시해 주고는 합니다. 어디에 만족해 무엇이 만족스러워. 아래 예문 한번 볼게요. 나는 be happy with 만족해 mine. 내 자신에게 만족해. 나는 내가 내 현재 상태가 만족스러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And I'm happy with min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nd I'm happy with mine. 마지막입니다. And I'm happy with mine. 이제 be happy abou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 happy about은요. 뒤쪽에 마찬가지로 대상이 오게 되는데 그 대상 때문에 기뻐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대상이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원인 덕분에 나는 행복해졌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 예문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She's happy about her new job. 그녀의 새로운 직장 덕분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녀는 행복합니다. 그녀는 새 직장 덕분에 기쁘다. I'm happy about that. 한 번 더요. I'm happy about that. 마지막 I'm happy about that. 총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 happy for는 그 사람이 잘 돼서 나도 기뻐. Be happy with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에 나는 만족하고 있어. Be happy about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대상 덕분에 행복해졌어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be happy for, be happy with, be happy about이니까 이 표현 뉘앙스에 주의하면서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시훈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이 두 표현의 차이 damage to와 damage of 이 두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표현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선 damage to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mage to는요. 그 to 뒤에 나오는 대상이 입은 피해를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무엇이 입은 피해 무엇에 끼친 피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sorry about the damage to your car. 우리는 미안하다가 아니죠. 우리는 마음이 안 좋네. 우리는 유감이야.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damage. 그 피해에 대해서 to your car. 정리하자면 내 차가 피해를 입어서 유감이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damage of입니다. damage of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damage to와 정반대의 뜻이에요. damage of 뒤에 대상이 나오면 아까 damage to는 그 to 뒤에 나온 대상이 입은 피해였잖아요. 이번에 damage of는 of 뒤에 나오는 이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입힌, 끼친 피해를 의미합니다. 아래 예문 바로 확인해 볼게요. The study focused on the long-term damage of smoking. The study, 그 연구는 focus on,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The long-term, 장기간의 damage, 피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of smoking, 그러니까 스모킹이 다른 대상에게 주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었으니까
여기서는 to가 아니라 of를 써주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damage to는 무엇이 입은 피해, damage of는 무엇이 입힌 피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damage를 헷갈리지 않고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슷해 보이는 이 세 표현 도우, 올도, even though 그 의미와 차이 그리고 가장 쉽게 외우는 비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석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도록 하세요. 도우, 올도, even though 바로 뒤에는 문장이 하나 나와서 이러한 무엇이지만 그럼에도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나와서 그럼에도 두 번째 문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 세 표현은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도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도우, 올, 도우, even, though 이렇게 도우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표현. 도우, 올도, even, though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첫 번째 이것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도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Do it rain? It rained. 비가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we had a great time. 우리는 멋진 좋은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진 불편함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두 번째 상황이 진행됐다는 뜻인데요. 이 세 표현 중에 do는 일상적이고 편한 대화에서 자주 쓰고는 합니다. 두 번째 although입니다. although도 해석은 똑같이요. Although it rained, 비가 왔었지만 we had a great time.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면 although와 do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do보다 although가 훨씬 더 격식을 차린 대화나 격식을 차린 글에서 although를 많이 써주게 됩니다. 마지막 even though입니다. even though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do와 비슷한 표현이지만 do보다 이 첫 번째 문장을 더 강조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이 바로 even though입니다. Even though it rained, 비가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똑같이 하지만 이 비가 왔었다는 상황을 훨씬 더 강조를 해주는 게 even though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though는 일상적이고 편한 대화, although는 격식을 차린 대화, even though는 첫 번째 문장을 강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대화를 할 때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o, although, even though가 우리말 해석으로 뭐뭐이지만 그러나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do, although, even though를 쓴 다음에 이 뒤쪽에 커마 뒤에 but을 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래 예문처럼 though it rained, 비가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but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왜? 도우라는 말 자체가 그러나라는 의미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but을 써줘서 그러나를 두 번 반복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do, although, even though가 나오면 이렇게 뒤쪽에 but을 써주지 않고 그냥 바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써주게 되면 됩니다. 다만 do, although, even though가 but과 의미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o, although, even though는 but과 함께 쓸 수는 없지만 이 세 표현 대신에 but을 쓰는 것도 가능하고 but 대신에 이 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아래 글 한번 읽어볼게요. do, although, even though가 나오면 해석에서 그러나라는 우리말 표현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해석이 아주 쉽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를 기억하면서 아래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는 해석하지 마시고요. 쭉 읽어나갑니다. It rained.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we had a great time.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Though it rained, we had a great time.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it rained, but we had a great time. 이렇게 쓰시거나 우리는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헷갈리는 even if와 even though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요. even if와 even though 이 두 가지 표현이 같은 의미이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오늘 명확하고 쉽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even though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even though는 although와 though와 바꿔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표현의 영영풀이 뜻 하나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영풀이 뜻까지 어떻게 외워? 라고 하시지만요. 영영풀이의 뜻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even if와 even though의 차이를 정말 명확하고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despite라는 뜻은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데요. 뭐에도 불구하고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despite the fact. despite the fact라고 되어 있네요. fact가 뭐죠? 사실. 그러니까 다시 정리. although, though, even though는 무엇이다? 사실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even though 뒤에 나오는 이 표현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거나 fact, 사실이다. 가정이나 추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아래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Even though I don't like him,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건 뭐다? 사실이다. 실제로 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I agree that, 나는 동의합니다. 뭐라고요? He is a good teacher. 그가 좋은 선생님이다 라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이처럼 even though 다음에는 사실이 나온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 아까 봤었던 although나 though도 마찬가지로 사실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럼 even if는 뭘까요? 여기 보면 despite the possibil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 하나만 볼게요. even if, even if, if가 뜻이 뭐죠? 만약에. 그러니까 뭐다? 가정이나 추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앞에서 even though는 사실, 실제로 그러함. even if는 뭐다?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 추정. 정리해서 말하자면 뭐뭐라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even if의 뜻입니다. if만 기억하세요. 아래 예문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m going to the party. 나는 파티에 갈 거야. Even if, even if 가정이네요. It rains.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 비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파티에 갈 거다라는 게 even though와 다른 even if의 뜻입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even though는 뒤에 나오는 말이 사실, even if는 가능성이나 추측.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시윤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 We have no class until Tuesday, 이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문장을 아래처럼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We have no class, 우리는 수업이 없어. Until Tuesday, 화요일까지는 수업이 없어.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셨다면요. 해석 자체는 잘 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수업은 대체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1번 화요일, 2번 수요일. 제 생각에는요, 많은 분들이 수요일 날부터 수업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화요일까지는 수업이 없다라고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많은 한국 분들이 이 until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요일이다라고 고르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until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until 또는 till이라고 불리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많은 단어쟁이는 until의 뜻이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같은 예문에선 Let's wait, 기다립시다. Until the rain stops,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립시다. 라고 번역하게 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예문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It won't be ready. 준비가 되지 않을 거예요. Until May, 5월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는 5월에는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5월에는 안 되고 6월부터는 된다는 얘기인지 이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안 헷갈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until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언제 전까지입니다. 언제
전까지다 라고 외우면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 단어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봤던 예문들을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Let's wait, 기다립시다. 언제 전까지? The rain stop, 비가 그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비가 그치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비가 그치고 난 이후부터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음 예문도 한번 다시 볼게요. It won't be ready. 준비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언제 전까지요? 5월 전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5월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4월까지는 준비가 안 되다가 5월부터는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장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Don't eat anything. 어떤 것도 먹지 마세요. till Monday. 월요일까지 먹지 마세요라고 하면 월요일까지 굶고 화요일날부터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일요일까지만 굶고 월요일은 먹어도 된다는 말인지 헷갈리는데요. 아까 until 또는 till을 뭐라고 해석했죠? 언제까지가 아니라 언제 전까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월요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 다시 말하면 일요일까지는 먹지 않고 있다가 월요일부터는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till과 until은 언제 전까지. 그럼 오늘의 예문 We have no class until Tuesday도 이제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We have no class, 우리는 수업이 없다. Until Tuesday, 그럼 언제까지 수업이 없는 건가요? 화요일 전까지니까 월요일까지는 수업이 없고 화요일부터는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잘 하셨고요.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 We need to prepare the exam, 이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문장을 아래처럼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need to, 필요하다, prepare, 준비하다, the exam,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거나 아니면 반대로 영작을 하셨다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같이 이 prepare의 정확한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말을 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prepare의 뜻에 있습니다. prepar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다, 무엇을 마련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쓰고는 합니다. We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어요. Prepare dinner. 저녁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다시 말하면 prepare 다음에 나오는 이것 자체를 준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무엇 자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prepare과 대상 사이에 for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prepare for가 무엇을 대비하다, 무엇을 대비하여 준비하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문장처럼요. They are, 그들은 preparing, 준비하고 있습니다. For the trip,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까 여행을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권도 만들고요. 짐도 싸고 여행사도 선정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수행하는 게 prepare for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나올 두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ey prepare the meeting. They prepare for the meeting.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이제는 아실 수 있을까요? 네, 잘하셨어요. They prepare the meeting. for가 없이 바로 대상이 나오는 경우엔 뭐라고 했었죠? 그 대상 자체를 준비한다 라고 했잖아요. 회의 자체를 준비하는 쪽이 어딥니까? 네, 주최 측. 그 회의를 주관하는 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prepare the meeting. They prepared for라고 하면 뭐라고 했었죠? 그 자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비하여 준비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팅 자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다? 미팅에 대비하여 다른 준비들을 한다. 예를 들면 회의 자료도 검토해보고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정리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prepare for입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야 해.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영작해야 하는지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영작해 보신 다음에요.
그 영작을 저와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We need to prepare가 아니라 prepare for the exam.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니까 prepare for라고 하시면 됩니다. We have exams. We need to prepare for them.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We have exams. We need to prepare for them. 마지막으로 또 한 번만 들어볼게요. We have exams. We need to prepare for them.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 I'm not about to pay $100 for that dress. 이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혹시 be about의 의미가 곧 뭐뭐 하려고 하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곧 뭐뭐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100를 곧 지불하려고 하진 않을 거야. 그 드레스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매끄럽게 해석이 되지 않으신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not about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돌아가서 about, 흔히 be about라고 외우는 이 표현은 아주 가까운 미래를 가리켜서 곧 뭐뭐 하려고 한다라고 많이 외우고는 하죠. 그래서 아래 예문처럼 We are about, 우리는 곧 금방 have lunch, 점심을 먹을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고는 하는데요. 이 앞쪽에 부정의 표시인 not이 들어가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할지가 애매해져요. 곧 뭐뭐 안 하려고 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이상하고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be about 사이에 들어가는 not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not about는요. 뭐뭐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럼 바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about, 나 뭐뭐 할 생각이 없어요. pay $100, $100를 지불할 생각이 없습니다. for that dress, 그 드레스를 사는데 제가 $100까지 낼 생각은 없어요. 조금 더 싸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끝입니다. I'm not about to talk about this.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m not about to talk about this.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about to talk about this.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 I've very nearly finished, 이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문장을 아래처럼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very, 매우, nearly, 가깝게, finished, 끝냈다. 나는 매우 가깝게 끝냈다. 만약 영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셨다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nearly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very의 바른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영어 단어 nearly는 가깝게 라는 뜻이 아니라 almost와 비슷하게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처럼 I've almost 혹은 I've nearly forgotten her 라고 하면 나는 그녀를 잊었는데 어떻게 잊었다? almost 또는 nearly 거의 잊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I've almost forgotten you. 한번 더 들어볼게요. I've almost forgotten you.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ve almost forgotten you. 그런데 nearly와 almost의 차이 중 하나는 nearly 앞쪽에는 pretty나 very가 나와서 이 nearly라는 거의라는 표현을 강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의 예문처럼 she was pretty nearly exhausted라고 하면 exhausted 기운이 다 빠진, nearly exhausted 기운이 거의 다 빠진에서 pretty나 very가 들어가면 nearly를 강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almost 앞에는요, pretty나 very가 이 almost를 강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I very nearly finished, 이 문장을 바르게 해석해 보시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잘하셨어요. very나 pretty는 nearly를 강조해 줄 수 있으니까 I very nearly finished면 나는 거의 다 finished, 끝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 She's practically never at home 이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문장을 아래처럼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She's 그녀는 practically 실질적으로 never 절대 아니다 at home 집에 있다. 그녀는 실질적으로 절대 집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은데 너무나 어색한 해석이 돼버리는 이 문장의 바른 해석을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ractically는요. 첫 번째 뜻으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듯이 현실적으로 또는 실제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practically speaking, 현실적으로 말해서 we can't afford it. 우리는 할 수가 없어. afford it. 그것을 할 만한 여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흔하게 쓰고는 합니다. Practically speaking,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practically speaking,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ractically speaking, 그런데 practically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뜻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실상 또는 almost와 비슷한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처럼요. The shop is practically empty라고 하면 그 가게는 사실상 비어있다. 거의 비어있다.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비어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거의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게 이 practically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 해석하신 다음에요. 저의 해석과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She's practically never at home. 그녀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아. 그녀는 집에 없는 시간이 대부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문장 I am tired of walking all day. I am tired from walking all day. 이 두 문장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잘 모르신다면 오늘은 똑같아 보이는 두 표현 be tired of와 be tired from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e tired of입니다. be tired of는요. 이 뒤에 나오는 대상의 실증이 난, 이 뒤에 나오는 대상이 지겨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계속 지겨울 만큼 반복돼서 이젠 그 일에 실증이 나버렸어. 이제 그 일이 지겨워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be tired of입니다. 아래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am tired of studying for exams. 나는 시험 공부를 정말 오래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be tired of 그 시험 공부를 하는 것에 실증이 났다. 이젠 그 일이 지겹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는 시험 공부가 지겨워. I need a break. 나는 휴식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be tired of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be tired of는 be sick and tired of 이런 식으로 표현을 추가해서 강조를 해줄 수도 있어요. I am tired of it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I am sick and tired of it 하면 그게 정말 지긋지긋해 라고 강조를 해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I'm sick and tired of it.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m sick and tired of it.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m sick and tired of it. 그 다음 be tired from입니다. be tired from은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tired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워요. 이 뒤에 나오는 대상 때문에 지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함을 느끼는 게 be tired from입니다. 아래 예문 한번 볼게요. He's tired from driving. 운전을 해서 그 결과 피곤해졌다라고 하는 게 이 be tired from의 뜻입니다. He's tired from driving, so 한 번 더 들어볼게요. he's tired from driving, so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s tired from driving, so 이제 여러분들은 be tired of와 be tired from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 두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잘하셨어요. be tired of는 무엇에 실증이 난, 하루 종일 걷는 것에 실증이 난, 하루 종일 걷는 게 나는 이제 지겨워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be tired from은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서 그 결과
피곤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